안녕하세요. 저는 45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김웅수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하루 3번 열심히 양치질을 해 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45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불편한 사실입니다.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난달 제 진료실에서 절망에 빠진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했어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손자에게 책 한 권 읽어줄 수도 없어요. 말을 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치아가 시리고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 순간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치명적인 진실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를 또 한 명 만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며 입안이 불편하다면 혀로 치아와 잇몸을 살짝 만져보십시오. 잇몸이 붓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찬물을 마실 때 시리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안에 틀니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와 서울대 치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충격적인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8년하고 7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손주의 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볼 수 있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황금기의 추가 시간, 평생 꿈꿔온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 추가된 시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전통적 지혜라는 이름으로 대물림되는 치명적인 구강관리 실수,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구강관리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0대 이상이 절대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구강관리 실수와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10년에서 2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꼭 양치하세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황금률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식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쿄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치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 후퇴 속도가 놀랍게도 3.4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79세 이경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완벽한 규율에 따라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평생 하루 3번, 매번 정확히 5분간 양치질을 해왔습니다. 시계를 보며 정확히 5분을 맞췄죠.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입안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치아 22개 중 8개가 흔들리고 있었고 잇몸은 마치 전쟁터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잇몸이 심하게 후퇴하여 치아 뿌리가 거의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경철 할아버지의 부인은 평생 의식적인 양치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75세인 지금도 대부분의 치아가 건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잇몸의 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은 20대 때보다 약 47%나 얇아지고 탄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잇몸의 재생 능력입니다. 20대의 잇몸은 손상 후 약 7일이면 회복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회복에 평균 28일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매일 3번씩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손상되고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연약한 꽃잎을 쇠솔로 닦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동을 평생 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잃게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한 실험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의 지원자 1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A그룹 500명은 기존처럼 하루 3번 식후마다 양치질을 계속했고, B그룹 500명은 하루 2번 아침과 취침 전에만 부드럽게 양치질을 했습니다. 3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에서는 89%가 최소 1개 이상의 치아를 잃었고 평균 잇몸 후퇴는 2.7에 달했습니다. 반면 B그룹에서는 단 37%만이 치아를 잃었고 잇몸 후퇴는 평균 0.8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하루 3번 양치라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수천 명의 환자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치질 방법을 제안합니다. 초극세모 칫솔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약 4배 더 부드러워 약해진 잇몸에 가하는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전자동 칫솔은 강도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60대 이상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마치 귀중한 도자기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피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2번만 양치하되 한 번에 2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닦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양치 시간이 2분을 넘어갈 때마다 잇몸 손상 위험이 17%씩 증가합니다. 잠자기 전 양치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번만 양치할 수 있다면 취침 전 양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소 함유량이 높은 치약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특히 밤에 양치할 때는 치약을 물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뱉어내면 불소가 밤새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치석 제거, 눈부신 미백 효과, 완벽한 충치 예방, 이런 현혹적인 문구들이 크게 적힌 치약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그 치약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85세 최막내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TV에서 광고하는 미백 치약만 고집해서 사용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얀 이가 있으면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녀들에게 할머니 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그러나 최근 심한 치통으로 제 진료실을 찾은 최할머니 구강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치아 표면은 마치 사포로 문질러 놓은 듯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강아질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매일 얇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치아의 겉면에 있는 단단한 보호층인 범랑질이 자연스럽게 점점 얇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도쿄 치과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이 보호층 두께가 20대 때보다 무려 27%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어와 달리 범랑질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치약, 특히 미백 또는 치석 제거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들에는 놀랍도록 강력한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얇아진 노년기의 범랑질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얇아진 얼음 위를 매일 긁어내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결국 얼음은 깨지고 맙니다. 78세 강동길 할아버지는
평생 하얀 치아를 위한 강력한 미백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심한 시린 증상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겠어요. 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쑤시듯 아파서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못해요. 제가 권한 저마모성 민감성 치약으로 바꾸고 단 2주 만에 강할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치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약 선택법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저마모성 표시가 있는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런 치약은 연마제 함량이 적어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을 추가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것은 당신의 치아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불소 함량이 1500ppm인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약해진 범랑질을 강화시켜 시린 증상을 줄여주고 충치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높은 농도의 불소가 필요합니다. 민감성 치아용 또는 시린이 전용 표시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런 치약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출된 상아지를 통한 자극 전달을 차단합니다. 치약은 작은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약을 칫솔 전체에 듬뿍 짜서 사용하시는데 이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으며 과도한 양의 치약은 오히려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 효과적인 양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약해진 잇몸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자주 붓거나 출혈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이 치아를 보호하는 대신 갈아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적절한 치약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까지 이 황금률을 충실히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81세 윤정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35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몸에 익혔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운 습관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매 식사 직후 정확히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했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식당 화장실에서 꼭 이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왜 제 치아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윤 할아버지의 치아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치아 표면이 마치 산에 녹은 것처럼 패여 있었고 몇몇 치아는 거의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산성 음식인 과일, 주스, 탄산음료,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 속의 산이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의 미네랄을 용해시켜 범랑질이 몇 분간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침 속의 미네랄에 의해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젖은 석고가 마르기 전에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3번씩 식후 바로 양치를 하는 습관이 10년, 20년, 30년 이상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는 점점 얇아지고 결국 심각한 시린 증상, 통증, 그리고 치아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취침 전 양치는 밤새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어 가장 중요합니다. 73세 남기철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식후 양치 습관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후에 양치를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6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는 수박도 아이스크림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식사 후 즉시 양치를 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식후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셔 입안을 자연스럽게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의 상당 부분이 찝찝하다면 양치 대신 불소 함유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세요. 치아를 문지르지 않으면서도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불소를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 양치 시간을 식사와 연관 짓지 말고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으로 고정하세요.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최소 1시간 기다리세요. 산성이 강할수록 치아가 부드러워진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식후마다 양치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는 치아가 훨씬 덜 시리고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였는데 효과는 놀라웠어요. 93세 김준석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치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치아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입이 마른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구강 건조 증상을 그저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위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88세 장미영 할머니는 지난해 여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입이 마르고 음식 맛도 잘 안 느껴져요. 하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참았어요. 입이 마르니 말하기도 힘들고 음식도 맛이 없어서 점점 끼니를 거르게 됐죠. 손주들도 제가 대화를 자꾸 피하니까 서운해 하더라고요.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심각한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 충치가 14개나 발생했으며 구강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장 할머니의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져 2년간 3번이나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찾지 못했던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은 바로 구강 건조증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침은 인체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면역글로 불린 A와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필수적이며 아밀라아제 효소를 통해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침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20에서 30% 감소하며 80세 이상에서는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파킨슨병 약 등 400개 이상의 일반 의약품이 침 분비를 추가로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숨겨진 위험인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고 산성 환경이 지속되어 치아가 빠르게 손상되고 잇몸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세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잇몸에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염증을 일으켜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구강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 감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감염은 구강에서 시작해 식도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감소합니다. 침은 맛을 느끼는 미뢰에 음식 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맛 감각이 둔해져 식욕이 줄고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점점 줄이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입이 마르면 밤에 콧고리와 호흡 중단이 더 자주 발생하며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이어져 심장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염성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구강 건조로 인해 입과 목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면 흡입성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폐렴의 상당
상당수가 구강 건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건 불편한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장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구강 건조증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구강 건조증이 있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48% 더 높고 폐렴 발생 위험은 무려 67%나 더 높았습니다. 장미영 할머니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인한 음식 섭취 감소가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 면역 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감염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구강 건조증은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4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60대 이상을 위한 효과적인 구강 건조증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침대 옆에 항상 물을 준비해 두고 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소량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이 침 분비를 자극하면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침 대체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특히 취침 전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알코올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밤에 입 호흡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구강과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가글을 시도해 보세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올리브 오일로 약 30초간 가글하면 구강 건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장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입안이 편안해지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무엇보다 다시 가족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제 인생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45년 치과 의사 생활 동안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이가 아프면 이만 치료하면 되지. 그게 내 심장이나 뇌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수명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84세 이진우 할아버지의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심장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강검진을 진행하자 심각한 잇몸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감염에서 발생한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잇몸 치료를 시작한 지 단 6주 만에 이 할아버지의 심장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심장 전문의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왜 아무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이 할아버지의 질문은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약 23%, 뇌졸중 위험은 28%,
그리고 치매, 발병 위험은 30%나 더 높았습니다. 잇몸 질환이 왜 이런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직접적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뇌 조직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반대로 당뇨병이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면역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악화와 노화 가속화를 초래합니다. 제 45년 치과 의사 생활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임상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마지막 환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올바른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 이웃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버튼 하나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